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미국에서 메디케어 보험이 없어서 낭패 본 사람의 사연과 함께 아직도 그 용도가 불분명하고 어떤 게 어떤 건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메디케어가 필요하고 파트 A, 파트 B, 그다음에 파트 C와 D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며칠 전에 뉴스를 전해드리다가 좀 황당한 뉴스를 봤습니다. 자, 데브라 프리차드 씨의 사연인데 평생을 이 공장에서 노동자로 일했는데 평소에도 병원을 갈 일은 별로 없었다고 합니다. 자, 딸이 나중에 증언을 하던데 엄마가 갑자기 뇌졸중 증상이 나와서 할 수 없이 엄마를 병원에 이송하기 위해서 헬리콥터 앰뷸런스를 불렀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엄마가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대학 병원까지 79마일 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차로 1시간 반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학 의료센터로 이송하기 위해서 헬리콥터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헬리콥터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과연 얼마나 나올는지는 감이 안 잡혔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딸은 어머니가 어떤 보험에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긴박한 마음에 헬리콥터 앰뷸런스를 불렀는데 나중에 청구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자, 우선 청구서 금액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헬리콥터를 타고 대학병원에 갔던 비용은 81,739불 40센트였다고 합니다. 한국 돈으로 1억 원 돈이 넘는 돈입니다. 자, 헬리콥터 한 번 타고 이송하는데 8만 2천 불 가까운 돈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미국의 의료의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머니는 메디케어 파트 B가 없었다고 합니다. 파트 A만 있었는데 이로 인해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금액의 청구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자, 미국 병원비가 천문학적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지만 주변에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겪어보기 전까지는 과연 얼마가 나올는지 감도 안 잡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이모님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미국 오셨다가 백화점에서 잠깐 어지러워서 쓰러지셨고 누군가 911에 전화를 걸어서 앰뷸런스가 와서 이모님을 모시고 병원에 가서 쉽게 말해서 한국식으로 얘기하는 링거 한 병 맞고 하루 있다 퇴원했는데 그 돈이 20만 불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 뭐 2억 5천, 2억 6천 가까이 나왔다. 하루 입원하고 앰뷸런스 불렀는데 이 돈이 나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만큼 미국의 의료비는 좀 사악하기로 유명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젊었을 때는 의료보험을 들 수 있는 방법이 뭐 본인 직장이 있으면 직장에서 의료보험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고 또 본인이 비즈니스라면 본인이 사보험을 드는 경우가 있는데 4인 가족의 경우에도 의료보험비가 보통 1,000불에서 2,000불 사이는 훌쩍 뛰어넘는 게 미국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조금 의료보험이 좋은 거를 얻겠다 그러면 뭐 한 달에 2,000불 이상 나가는 경우도 있고 또 저렴하게 얻는다 하더라도 또 한 1,000불 이상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래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커버드 캘리포니아 즉 오바마 케어라는 거 오바마 케어가 나옴으로써 미국 내 많은 직장인들이 의료보험 커버를 받게 됐죠. 예전에는 돈을 버는데 의료보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료보험을 안 드는 거예요. 안 들고 있다가 막상 병원에 갈 일이 생기면 자산이 있으면 미국에서 극빈자층을 위해서 커버해주는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커버를 받으려면 자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있던 자산이 다 없어지고 난 다음에 쉽게 말해서 거지가 될 때까지 기다린 다음에 그때부터야 이 메디케이드 커버를 받을 수 있는 게 미국 의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바마 케어라고 불리우는 뭐 주마다 이름은 조금씩 다릅니다만 오바마 케어를 통해서 본인이 버는 것만큼 일정 금액을 보험을 들 수 있게 해줬죠. 자,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드시면 아무래도 병원 갈 일이 더 많아집니다. 자, 65세부터는 나라에서 메디케어, 그러니까 열심히 세금을 냈던 분들한테는 메디케어 혜택을 드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메디케어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뭐 여러 편의 영상을 많이 올려드렸지만 아직도 그 이해가 없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갖고 오늘 이 사례랑 얘기를 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어머니의 병원 이 앰뷸런스를 부르는 바람에 81,739불의 청구서가 날라왔다고 합니다. 자, 결국은 어머님은 돌아가셨는데 딸이 그 청구서가 날라와서 이 돈 거의 8만 2천 불에 달하는 돈을 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 금액은 이 여성이 갖고 있는 전 재산의 3분의 1이었다고 합니다. 자, 뭐 미국 시골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뭐 3분의 1이라 하더라도 24만 불 정도 있었다는 얘기인데 전 재산의 3분의 1을 단 한 번 헬리콥터 타는데 다 썼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대부분의 미국인 65세는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열심히 일을 하고 메디케어에 관련된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메디케어는 파트 A가 있고 파트 B가 있고 파트 C, D가 있는데 보편적으로 이제 A하고 B는 들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어머님은 B를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낭패를 보신 거죠. 만약에 이 어머님이 메디케어 파트 B가 있었다. 그러면 파트 B에 청구될 수 있는 헬리콥터 앰뷸런스 비용은 한 10,000불 정도였을 거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고 그 경우에는 디덕터블로 어머니가 낼 수 있는 돈은 2,000불 정도만 내면 이 헬리콥터 앰뷸런스를 사용할 수 있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2,000불 낼 수 있는 거를 82,000불을 냈다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의료보험비가 너무 비싸기 때문에 No Surprise Act라는 게 지난 2022년도에 통과가 됐습니다. No Surprise Act라는 건 뭐냐면 만약에 다른 회사 인네트워크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른 회사의 의료 설비를 사용했을 때 그 금액이 본인의 인네트워크에서 청구하는 금액 이상만큼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이런 법안이 No Surprise Act입니다. 자, 근데 이거는 파트 B가 있어서 파트 B가 No Surprise Act를 적용시켰을 때 인네트워크에서는 한 10,000불 정도밖에 안 하기 때문에 니네들이 82,000불 청구했어도 니네들은 82,000불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10,000불만 청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0,000불 청구했을 때 커버해주는 파트 B의 뭐 커버리지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이 정도에서 디덕터블은 엄마가 2,000불 정도만 내면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무지했기 때문에 2,000불만 내고 끝날 수 있는 것을 82,000불이나 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이 어머니의 병원비는 이 돈이 안 나왔어요. 왜냐하면 파트 A가 있었기 때문에 파트 A로 커버가 됐기 때문에 어머니의 병원비는 안 나왔는데 결국은 파트 B가 없어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65세가 되면 메디케어라는 걸 해줍니다. 만약 형편이 너무 어려우셔서 돈을 번 게 없으시다. 그러면 메디케이드라는 걸 해줍니다.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메디 플러스 캘리포니아, 메디캐리라고 얘기하는데 메디케이드 혹은 메디캐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고 사실 이 커버를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낼 돈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근데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세금을 내신 분들은 이 세금에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연금도 포함되어 있고 메디케어 이 보험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10년 동안 이상 열심히 일했던 분들은 메디케어 파트 A를 무료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거의 무료예요. 그러니까 10년 이상 일했던 분들은 그냥 파트 A가 무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파트 A에는 자동으로 65세부터 가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돈을 받는 게 없어요. 자,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10년을 일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도 파트 A를 받고 싶다. 그럼 파트 A를 돈을 주고 살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보편적으로 이런 분들은 이제 메디케이드를 받는 분들이 더 많이 있겠죠. 왜냐하면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메디케이드를 받는 게 이득이기 때문에 파트 A를 따로 돈 주고 신청하는 경우는 아주 드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대신 파트 B라는 걸 듣는데 파트 B는 해마다 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계속 달라집니다. 자, 올해 메디케어 파트 B의 경우에는 174불 70전입니다. 매달 174불 70전을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돈을 본인이 직접 매달 내는가 혹은 어떻게 내는가? 자, 62세부터 은퇴연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최대 70세까지 은퇴연금 받는 걸 미룰 수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분들은 65세 되시면 은퇴연금을 받기 시작하죠. 한 달에 1,000불을 받든 뭐 800불을 받든 1,400불을 받든 2,000불을 받든 자, 그 돈을 줄 때 나라에서 미리 174불 70전을 떼고 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파트 B도 자동 가입이 되는 거죠. 자, 근데 파트 B가 없는 분들은 어떤 분일까요? 자, 65세가 됐는데 아직 은퇴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 혹은 미국에서 10년 동안 제대로 세금을 안 내고 일했기 때문에 은퇴연금 받을 게 없는 분들. 자, 이런 분들은 나라가 이분들한테 매달 드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뺄 돈도 없는 겁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174불 70전씩 매달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 돈이 부담될 수가 있죠. 65세가 됐는데. 그러니까 파트 B를 갖다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어머님의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파트 A는 있었는데 파트 B를 안 들은 거죠. 174불 70전이 아깝다고 안 들고 있다가 갑자기 병원을 가야 되는데 헬리콥터를 빌렸는데 이 헬리콥터를 제공했던 회사, 이 회사는 제대로 레귤러 프라이스를 받았을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2,000불 가까운 돈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자,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돈을 청구를 했지만
보험회사랑 딜을 할 경우에는 10,000불 정도의 딜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10,000불만 딜이 했어도 훨씬 부담이 적은데 파트 B가 있었으면 10,000불의 딜을 하는 이유가 아까 말한 것처럼 No Surprise Act라는 게 있습니다. 자,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데서 헬리콥터를 불렀으면 10,000불이면 됐을 텐데 니들이 82,000불을 부를 수가 없다. 그러니까 10,000불의 해결을 보자라고 해결이 딱 되고 나면 거기서 디덕터블 2,000불만 내면 되는 건데 한 달에 174불이 아까워서 결국은 안 내다가 이런 문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거 물어보세요. 저는 65세가 됐는데 아직 건강해요. 병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근데도 매달 아깝게 174불 내야 됩니까? 안 내면 안 됩니까? 예. 만약에 여러분이 안 내고 계속 미루잖아요. 그럼 70세 신청하면 그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것도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 퍼센테이지로 더 올라갑니다. 자, 왜냐하면 연세가 높으면 높을수록 병원에 갈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건강하다고 이 보험료를 안 내고 있으면 그 보험료가 없어지고 안 내고 이득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중에 70대 때 남들은 그때 뭐 물가 올라서 예를 들어서 200불 내면 될 것을 본인은 300불 내야 되고 400불 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65세부터는 파트 B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말 중간중간에 네트워크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어요. 인 네트워크. 자, 미국은 병원이 그룹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치, 뭐 치료할 수 있는 곳, 그다음에 치과, 안과, 내과, 응급실 여러 병원이 인 네트워크로 몰려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 네트워크는 보험회사가 같이 묶어 놓는 거죠. 자, 우리가 젊었을 때 65세 이전의 보험을 들어도 인 네트워크 보험을 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인 네트워크라는 거는 네가 보험료를 내는 대신에 갈 수 있는 병원은 우리가 정해놓은 병원밖에 못 가. 그 대신 보험료가 좀 더 싸질 수가 있어. 그렇게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연결된 병원만 가는 조건으로 앰뷸런스를 불러도 우리 회사랑 연결된 곳만 부르는 조건으로 그다음에 안과에 가더라도 치과에 가더라도 혹은 주치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보험료를 싸게 해주는 것이죠. 아, 나는 그게 원하지 않아. 나는 어느 병원이든 다 가든 간에 보험이 다 커버가 됐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할 때는 보험료는 비싸집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비싸집니다. 인 네트워크가 없다는 건 되게 비싼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들었어요. 65세 이전이라도. 예, 갑자기 헬리콥터를 불렀는데 헬리콥터 앰뷸런스가 왔는데 우리 인 네트워크 안에서는 너는 우리 멤버니까 10,000불에 해줄게. 10,000불이고 너는 디덕터블 2,000불만 내면 되니까 2,000불만 내면 돼. 그러면 이걸 사용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만약에 전혀 연관이 없는 다른 헬리콥터 회사를 부른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부르고 싶은 대로 다 부릅니다. 그래서 82,000불이라는 돈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에 파산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생긴 법안이 No Surprise Act라는 법이라서 헬리콥터, 앰뷸런스, 예,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은 아닙니다. 헬리콥터 앰뷸런스나 그냥 앰뷸런스 이 부분은 너무나 비싼 금액을 부르지 못하게 법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네트워크라 하더라도 이쪽 보험사에서 우리가 10,000불을 받는다. 그러면 니에도 10,000불만 받아라.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어머님의 경우에는 파트 B가 없었기 때문에 앰뷸런스를 부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준점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82,000불을 고스란히 다 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래서 파트 A는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은 자동적으로 들어주는 거고 파트 B도 174불씩 계속 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돈이 아깝죠. 별로 병원도 안 가는데 이거 맨날 쓰기 아깝다.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게 이 메디케어 보험이라고 얘기하는 파트 C입니다. 자, 파트 C는 민간 회사가 보험을 해주는 거예요. 자, 메디케어가 좋은 거는 뭐냐? 메디케어 파트 A와 파트 B를 미국 내 어느 병원에서든 간에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트워크가 필요 없어요. 자, 파트 A와 파트 B에 대해서 다른 점을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파트 A는 병원 가서 사용하는 건 다 파트 A라고 따져보시면 돼요. 자, 파트 B는 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는 비용은 다 파트 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정기적으로 검사를 뭐 마트를 왔다 갔다 하는 거 혹은 뭐 눈이 갑자기 아파서 안과를 방문하는 거, 주치의를 만나는 거, 앰뷸런스를 부르는 거, 예, 이런 것들이 다 파트 B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트 D라는 게 있는데 이건 약이에요. 여러분이 드시는 약이 약값이 또 미국이 비싸기로 유명하죠.
다른 나라에 뭐 적게는 10배, 20배 가격이고 특정한 약값은 200배, 300배 받는 곳이 미국입니다. 자, 약값으로 여러분이 한 달에 10만 불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약값을 커버하는 보험이 파트 D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파트 A, 파트 B, 파트 D까지 들어놓으면 안전할 것 같잖아요. 그럼 114불 플러스 파트 D 보험료 가격을 또 내면 됩니다. 자, 이러면 안전할 것 같은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파트 B가 100%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디덕터블이라는 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어느 정도 비용을 이 본인이 감수를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비용을 갖다가 감수하는데 이것도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커버리지 되는 것도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새로 나온 아이디어가 뭐냐면 보험회사가 나라랑 딜을 하는 거죠. 자, 저희가 파트 C라는 보험을 들고 사람들한테 이런 혜택을 줄 테니까 그 대신 우리 인 네트워크에 있는 병원만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서 파트 C를 들게 해주면 어떨까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안 그래도 파산한 사람이 많아서 미국이 문제인데 이거 솔깃한 제안이거든요. 그래서 보험회사들한테 이걸 커버해줍니다. 자, 그럼 보험회사들은 어떻게 하냐? 자, 아버님, 어머님, 저희부터 이제 파트 C를 들게 됩니다. 자, 파트 C는 여러 가지 플랜이 있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돈 한 푼도 안 내셔도 되는 플랜도 있고요. 원하시면 치료를 좀 많이 받고 싶으시면 돈을 조금 내는 플랜도 있지만 돈 더 내는 플랜은 없습니다. 자, 오히려 혜택을 여러분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매달 파트 B에다가 174불씩 내시죠. 자, 그 돈에서 여러분 마켓에서 장 볼 수 있는 금액 50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운동할 수 있게 50불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약을 살 수 있게 50불 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얼핏 보면 되게 솔깃하잖아요. 174불 매달 내야 되는데 그 돈을 돌려준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심지어 LA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물건 살 수 있게 바우처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고 마켓에 가서 쇼핑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지역마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174불을 내는데 그 이상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금액으로 다 따지면 174불씩 매달 내는데 200불, 300불어치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 대신 만약에 아프다. 그럼 혜택 받을 수 있는 게 많이 줄어들겠죠. 자, 그리고 또 갈 수 있는 병원도 제한적입니다. 원래 파트 A, B만 있으면 미국 내 어느 병원을 가도 상관이 없는데 이 파트 C가 있으면 자기네 인네트워크 병원만 가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인네트워크 병원을 안 갔다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죠? 예, 아까처럼 여러분이 돈을 다 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파트 C 플랜이 워낙 미국에 몇천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 설명 못 드리지만 어떤 파트 C 플랜 같은 경우는 아버님, 어머님이 여행을 좋아하세요. 혹은 아드님, 따님이 타주에 있어요. 그래서 타주에 있는 병원을 가고 갑자기 병원에 간다 하더라도 병원비 5,000불까지는 커버하고 디덕터블은 1,000불만 내면 된다. 뭐 이런 식의 커버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 왔다 갔다 하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게 필요할 수도 있죠. 해외 나가서 병원 갔을 때 병원비 커버까지 해주는 플랜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무제한으로 커버해 주는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뭐 헬리콥터 앰뷸런스 비용 82,000불 커버해 주는 거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별로 안 다니세요. 그냥 동네만 다니세요. 그럼 맨날 가시는 병원, 맨날 가시는 주치의 이렇게 만나게 되면 사실 인 네트워크 안으로 해도 별 큰 문제가 없어요. 늘 가는 병원만 가니까. 자, 그리고 항상 여러분이 언제 무슨 일이 생길 때 갈 병원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죠. 본인이 가는 주치, 그다음에 안과, 내과, 치과, 그다음에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갈 수 있는 응급실에 있는 대형 병원, 이것도 인 네트워크 있는 병원을 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보험회사들은 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의료진들한테 일을 몰아준다는 조건으로 이 의료 비용을 싸게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혜택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병원 갈 일이 별로 없잖아요. 예, 젊으신 분들, 건강하신 분들이 별로 없는데 174불씩 매달 돈 내는 게 너무 아깝죠. 너무너무 아까워요. 난 병원을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데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기서 다른 혜택을 받으시면 돼요. 나는 다른 혜택 받을 때는 디덕터블 많이 낼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내과를 자주 가셔야 돼요. 그러면 내과 가는 건 디덕터블이 낮은 게 좋겠죠. 뭐 갈 때마다 매번 500불씩 내면 부담스럽잖아요. 내과 가는 거는 그냥 갈 때마다 20불만 내면 되는 플랜으로 하는 대신에 그 대신 다른 거 커버가 별로 적은 걸로 하자라고 파트 C를 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근데 그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병원에 별로 안 가신 분들은 이 회사에서 파트 C를 갖다가 들 필요도 없고 이 사람은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꼬시냐. 174불씩 왜 매달 그거 아깝게 내고 계세요? 자, 본인이 병원 별로 안 가잖아요. 예, 그러면 여러분이 골프 치실 때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짐에 가셔서
운동권을 끊었을 때 한 달에 얼마씩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건강 음식을 사 드실 때 한 달에 얼마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OTC 약, 그냥 선반 위에 있는 그냥 일반인들도 구입할 수 있는 약을 살 때 그 약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얼마를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람들 꼬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덜 아깝다는 생각이 들겠죠. 자, 그리고 또 그 회사 입장에서도 여러분이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평상시에 건강 관리도 열심히 하시고 그러면 병원 갈 일이 훨씬 더 줄겠죠. 병원 갈 일이 줄면 누가 이득이죠? 예, 이 회사가 이득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보험회사는 여러분이 내는 174불을 갖다가 나라에서 예전에는 받아서 나라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이 돈을 보험회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174불을. 보험회사에서 가져가고 그 돈 갖고 여러분께 혜택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걸로는 어떤 때는 보면 114불 이상의 혜택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뭐 한국에 오래 가 계시는데 저 메디케어 파트 B 끊으면 안 돼요? 예, 끊지 마세요. 끊어놓고 몇 년 있다가 다시 가입하려고 그러면 돈을 더 내야 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이자까지 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득이 아니고 나는 미국에 죽어라고 돌아올 일이 없어. 나는 영원히 돌아올 일이 없어. 그러면 끊어도 되겠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메디케어 파트 B는 살려는 게 좋아요. 그리고 다른 혜택을 받는 게 좋아요. 뭐 리임버스 받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시마다 달라요. LA 같은 데는 경쟁이 심하니까 LA 같은 경우는 심지어 올해 같은 경우는 뭐 100%는 아니지만 재작년 같은 경우는 100%다 돈을 돌려받는 방법도 있었어요. 174불 내시잖아요. 예, 그럼 그 돈을 다 돌려받는 방법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들어놓고 그 돈을 다 돌려받으면 돼요. 여러분 한국에 가 계시면 한국에서는 한국 보험 사용하시고 그리고 만약에 큰 일이 생기고 아프고 그러면 미국 오셔갖고 이 메디케어를 이용해서 치료를 받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이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마다 메디케어 파트 C 플랜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달라지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거죠. 자,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되게 건강했어요. 병원 갈 일이 전혀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몸이 좀 아파서 가보니까 당뇨가 있대요. 아, 당뇨 치료를 받아야 되는구나. 정기적으로 주치를 만나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제가 정기적으로 약도 먹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플랜으로 바꿔야죠? 예, 주치 만날 때 디덕터블이 적은, 코페이가 적은 플랜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전엔 주치 만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주치 한번 만날 때마다 500불입니다. 예, 그 대신 여러분께는 매달 174불어치의 다른 혜택을 드릴게요. 이 플랜을 하다가 174불어치의 혜택은 못 드립니다. 이제는 100불어치밖에 혜택을 못 드려요. 그 대신 주치 만날 때 코페이가 이제 앞으로 20불만 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하면 20불만 내면 주치 만나기 훨씬 더 편하겠죠? 근데 그게 만약 없다. 그럼 500불 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필요에 의해서 바꾸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올해는 이가 점점 나빠져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치과 혜택이 많은 플랜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열심히 그게 커버되는 이 한도 내서 치과를 다 이용하는 거죠. 임플란트도 하시고 잇몸 치료도 하시고 다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가 어느 정도 좋아졌는데 내년도에는 눈이 슬슬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또 뭐로 바꾸셔야 되겠어요? 안과 혜택이 좋은 플랜으로 또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러면 안과 혜택이 좋은 걸로 바꾸신 다음에 백내장, 녹내장 수술도 하시고 안경도 맞추시고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혜택을 얕게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트 C 드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파트 C가 나쁜 점이 뭐냐? 자, 파트 A하고 파트 B는 미국 내 어느 병원을 가든 간에 다 커버가 되는 거예요. 물론 디덕터블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어느 병원을 가든 간에 똑같이 커버가 되는데 파트 C로 바꾸는 순간 여러분이 아무 병원이나 갔다가는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인 네트워크 안에 있는 병원, 이 보험회사가 지정해준 병원 안에만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갔다가 병원 가서 낭패를 볼 수도 있고요. 갑자기 어디 여행을 갔다가 차 사고가 났는데 본인도 의식이 없는 상황에서 앰뷸런스가 달려와서 이 사람이 누가 뭐 어떤 애통에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근처에 있는 응급실에 데려갔죠. 그리고 또 일촉이 뭐 급한데 지금 뭐 이 사람이 언제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어느 네트워크냐 물어서 그 네트워크 맞는 병원을 데리고 갈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근처에 아무 병원이나 데리고 갔는데 그 병원이 다행히 인네트워크 병원이었다. 그러면 보험 커버가 되고 여러분 디덕터블만 내면 되겠지만 만약에 인네트워크 병원이 아니었다? 예, 응급실 하루 들어가면 10만 불씩 우습게 나오죠. 그럼 그 돈을 다 내야 됩니다. 예, 못 내면 어떻게 되죠? 예, 여러분이 결국은 그 돈을 갖다 계속 독촉을 받게 됩니다. 자, 이게 미국 의료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파트 C를 드는 게 되게 중요한데 파트 C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인 네트워크가 제일 큰 문제고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다. 그러면 들 수 있는 게 뭐냐면 갭 인슈런스라는 거예요. 갭 인슈런스는 뭐냐? 파트 B가 100% 커버를 해주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파트 B로 여러분이 큰 수술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수술비에 몇 퍼센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돈이 몇만 불 혹은 10만 불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큰 수술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예, 그러기 때문에 그 돈이 얼마 나오든 간에 그 돈만큼을 커버해주는 보험이 갭 인슈런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여러분이 여유가 있다. 그럼 갭 인슈런스를 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갭 인슈런스 가격은 얼마 되나요? 워낙 천차만별이에요. 한 달에 한 100불에서부터 300불 사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담배를 피냐 안 피냐 그다음에 지병이 있냐 없냐 뭐 여기 따라서 어떤 사람 1000불 2000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못 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금액은 워낙 천차만별이라서 제가 딱 얼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는데 통상적으로 한 100불에서 300불 사이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트 B의 비용이 174불씩 낸다. 그러면 한 달에 나는 500불 내는 게 별로 부담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은퇴하신 분들은 사실 갭 인슈런스를 들어놓으면 너무나 좋은 게 언제든 간에 걱정 안 하고 아무 병원, 미국 내 어느 병원이든 그냥 걸어 들어가서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온 청구서는 파트 B가 커버해주고 거기 파트 B에서 여러분이 내야 될 그 무지막지하게 또 비싼 금액의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만약에 여러분이 병원비가 100만 불이 나왔는데 뭐 파트 B에서 10만 불을 내라 이렇게 얘기했으면 10만 불 내는 게 부담스러운데 그거를 갭 인슈런스가 또 커버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미국 내 어디를 다니시다가 병원에 가신다 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갭 인슈런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 갭 인슈런스는 한 달에 통상적인 사람이라 하더라도 파트 B 비용과 갭 인슈런스 비용을 합치면 한 달에 500불 정도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 어머님 두 분 다 드시면 한 달에 1000불 정도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뭐 보편적인 리타이어 하신 분들은 돈이 어느 정도 있다 하더라도 계속 1000불씩 나간다. 그러면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실적으로 파트 C를 보시는 거예요. 파트 C를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파트 C는 왜 그 회사에서 이렇게 많은 혜택을 주냐 174불 매달 걷는 돈을 예전에는 나라가 받아서 그 돈을 갖고 있다가 여러분이 병원을 가서 병원비가 나온다 그러면 병원비를 지불해주고 거기서 여러분이 내야 되는 디덕터블이나 코페이 같은 거를 여러분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끌고 왔는데 이 비용도 만약에 큰 수술을 했을 때는 너무 비싸니까 사람들이 파산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결론적으로 민간 보험회사가 174불을 우리한테 주십시오. 그 대신 커버를 해드릴게요. 근데 미국 정부에서 하는 것처럼 미국 내 모든 병원을 커버해 주는 게 아니라 우리끼리 속해 있는 인네트워크 병원을 통해서 커버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자주 가시는 곳은 단골집은 디스카운트 받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A라는 보험회사가 있는데 A라는 보험회사에서 이 병원을 계속 밀어주니까 남들한테는 5만 불 받을 거 우리한테는 만 불만 청구해. 그 대신 우리가 손님은 다 밀어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자, 그래서 인 네트워크가 이런 게 좋은 점이 있고 의료 가격을 낮출 수 있다는 좋은 점이 있지만 병원을 본인이 선택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본인이 인 네트워크 바깥에 있는 병원은 함부로 갈 수 없다. 그래서 파트 C가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아무렇게나 이렇게 헬리콥터 앰뷸런스를 부른다. 예, 그럼 82,000불까지는 아니죠. 근데 만약에 병원을 갔는데 인네트워크 병원이 아닌 곳을 갔다. 그럼 여러분이 병원비에 다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100만 불이었다. 병원비가. 그럼 100만 불 여러분이 내셔야 돼요. 없으면 파산하게 됩니다. 자, 이게 미국 의료의 현실이에요. 근데 인네트워크 병원에 있다. 그러면 뭐 기본적으로 병원비가 얼마 나오든 간에 뭐 처음에 계약한 대로 네트워크 안에서 있는 병원을 갔기 때문에 디덕터블을 얼마 내거나 코페이를 얼마 내면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앰뷸런스하고 그다음에 헬리콥터 앰뷸런스 같은 경우는 No Surprise Act 때문에 보험회사가 이 네트워크에서 받는 금액만큼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앰뷸런스 헬리콥터를 불렀을 때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회사를 불렀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10,000불 정도밖에 안 나왔을 거라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정도 거리면 10,000불 정도 나왔으면 10,000불을 이 보험회사에서 내고 당신의 디덕터블로 2,000불만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본인은 2,000불만 부담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자, 우선 파트 B가 없었으니까 이걸 싸워줄 보험회사가 없죠. 예, 비교될 근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내 보험회사는 10,000불밖에 차지 안 하는데 니네들은 왜 80,000불 차지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비교 근간이 없는 거죠. 노 서프라이즈 액트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거라도 있었으면 우선 10,000불이고 10,000불에서 또 디덕터블 내니까 2,000불이면 되는 건데 이 10,000불로
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죠. 그리고 저 회사는 어차피 뭐 우리 뭐 커스터머도 아니고 우리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도 아니니까 본인들은 부를 돈 다 부르는 거죠. 예, 82,000불 돈 그대로 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미국 의료의 현실입니다. 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의료비가 너무너무나 비싸요. 예. 아주 황당하게 비쌉니다. 요건 제가 뭐 객관적으로 비교를 해봐도 약값 같은 경우도 뭐 통상적으로 2-30배 비싼 거는 당연하고요. 예, 심지어 어떤 약은 200배, 300배 비싸고 병원비, 응급실 비용, 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최소 10배서부터 한 100배 이상 비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 한국에서 딱 하루 응급차 타고 병원 가서 링거 꽂고 어떤 수술한 것도 아닙니다. 링거 꽂고 회복하고 그 다음날 퇴원했는데 한국 돈으로 2억 6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믿기십니까? 예. 자, 79마일이면 한국 키로는 얼마죠? 한 130km 정도 되나요? 서울서 대전 거리 정도 좀 됩니다. 예. 이 정도 헬리콥터 타고 앰뷸런스 타고 왔는데 그 돈이 1억이 나왔어요. 믿기십니까? 예, 이게 미국 의료의 현실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파트 A, B, C. 왜 C를 드신지 아시죠? 예. 제일 좋은 건 갭 인슈런스 들으면 좋지만 갭 인슈런스는 부담이 커요. 한 달에 한 500불씩 계속 나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국에 오래 나가 계시거나 이런 분들도 파트 B를 없을 생각하지 마시고 대도시에 있는 분들은 보험회사들이 파트 C를 통해서 거의 돈을 환원시켜주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모든 곳이 다 그러진 않아요. 미국 시골 같은 데는 보험회사가 많이 없으니까 경쟁이 심하지 않으니까 혜택을 좋게 안 줍니다. LA 같은 곳은 혜택 주는 게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미국 내 다른 도시들 가서 물어보잖아요. 보험하시는 분들한테. 자, 그럼 그만큼 혜택이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파트 B는 살려놓는 게 좋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살려놓고 파트 B를 살려놓으면 언제든지 미국 와서 수술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파트 B는 나는 죽을 때까지 미국에 올 일이 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아니면 살려놓는 게 좋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저것 다 안 되고 난 미국에서 10년도 일을 안 했고 근데 돈도 없고 그러면 미국에서는 메디케이드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자, 메디케이드를 받으시면 뭐 그게 모든 걸 다 커버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듯해요. 예, 그래서 보험이 있고 미국에서 10년 동안 일을 쭉 해왔고 10년 동안 세금을 냈던 사람들은 메디케어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메디케어는 받을 수 있는데 이분들이 은퇴를 했는데 돈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뭘 받죠? 메디케이드를 또 받습니다. 근데 메디케이드는 이분들이 그동안 낸 메디케어 세금이 있기 때문에 메디케어 혜택을 받고 거기서 내야 되는 디덕터블이니 모든 돈을 누가 내죠? 메디케이드가 냅니다. 이걸 메디메디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상 혜택이 꽤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메디케어는 미국 내 어느 병원이든 갈 수가 있고 언제 어디서든 지나가다가 아무 병원이나 들어가서 치료를 받고 이 치료 청구서가 날라온다 하더라도 메디케어에서 다 커버를 해줘요. 그리고 나머지 디덕터블이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굳이 뭐 다른 보험을 안 든다 하더라도 메디케이드에서 그 나머지를 다 채워주기 때문에 사실상 뭐 이게 돈이 없다 그러면 메디메디를 들면 제일 뭐 혜택이 좋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느 정도 재산이 있다 그러면 메디케어 플러스 갭 인슈런스 드는 게 제일 혜택이 좋고요. 보편적인 분들 별로 부담 없이 한 달에 114불 부담 없이 메디케어를 잘 사용하고 싶다. 그러면 메디케어 파트 A, B 플러스 파트 C를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 C를 들으면 좋은 게 뭐냐면 파트 D를 들 필요가 거의 없어요. 100%는 아닙니다. 뭐 진짜 비싼 약이 있다. 그러면 파트 D를 따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달에 내가 먹는 약이 특별한 약이어서 한 달에 10만 불씩 들어간다. 그럼 파트 D를 따로 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파트 C가 파트 D의 약 보험까지도 같이 커버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실예를 들어서 여러분께 좀 설명해 드렸는데 이런 얘기는 한두 번 들어서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이 있다. 메디케어 영상이 있다. 그러면 제 영상도 보시고 다른 분들 영상도 보시고 봤던 것도 시간 나면 또 보시고 또 보시고 자꾸 그렇게 보다 보시면 이해가 가는 순간이 옵니다. 예. 저도 사실 이 설명 같은 거 해드리면서 저도 이런 조사 같은 거 하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어요. 저도 이게 왜 이러지? 아니 이 회사는 왜 똑같은 114불 주는데 이 회사에 가입하면 이렇게 혜택이 많은데 그럼 다 무조건 이 회사 들어가지 왜 사람들이 메디케어 파트 C를 안 들까?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 대신 단점이 있죠. 아까 말한 것처럼 예, 인 네트워크. 인 네트워크 뭔가 이런 것들 자꾸 들으셔야지 이해가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노후 대책 아픈 거 진짜 우리가 관리 잘하죠. 예, 아픈 것도 관리 잘해야 되지만 미국에서는 까딱 병원 잘못 갔다가는 폐가 망신합니다. 절대 그 점 유념하시고요. 현명하게 노후 의료보험 대책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얘기 또 들어주시라고 예, 감사했고요. 또 내용이 좋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예, 이렇게 또 눌러주시면
항상 여러분이 제가 주말마다 이런 어르신들한테 필요한 정보 드릴 때마다 좋은 정보 많이 받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